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흐름은 그냥 많이 빠졌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주가는 장중에 207만원대까지 밀렸고 210만원대 초반에서 움직였습니다. 휴장 전후로 강하게 올라왔던 흐름을 생각하면 오늘 조정폭은 꽤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보유자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이거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건가? 이제 HBM 랠리 끝난 건가? 어제까지 버텼는데 오늘은 팔았어야 했나? 반대로 못 산 분들은 또 다르게 봤을 겁니다. 드디어 눌림이 온 건가? 이 정도 빠졌으면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는 좋은 뉴스와 단기 부담이 동시에 붙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만 보면 아직 좋습니다. HBM 수요는 살아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서버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젠슨 황의 한국 방문 기대감도 남아있습니다. TSMC와의 공급망 연결도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상장 추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늘 꽤 크게 밀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틀렸느냐가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를 이미 너무 많이 반영한 자리에서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온 거냐, 아니면 큰 돈이 진짜 빠지기 시작한 거냐. 오늘 대본은 이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이닉스가 밀린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이유는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이닉스는 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HBM, 엔비디아, AI 서버, 미국 상장 추진, 시총 1조 달러, 글로벌 메모리 랠리, 이런 단어들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이 정도로 좋은 뉴스가 몰리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에는 항상 두 종류의 돈이 같이 붙습니다. 더 갈 거라고 보는 돈, 그리고 이제는 일부 수익을 챙기려는 돈. 오늘은 후자의 힘이 강하게 나온 날입니다. 이걸 차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차익 실현은 나쁜 회사라서 파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산 사람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이익을 확정하는 겁니다.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빨리 오르면 중간에 쉬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쉬어감이 없으면 나중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은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너무 빨리 올라온 가격을 시장이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조정이 건강한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수급 이탈의 시작인지는 다음 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더 조심해서 봐야 했던 건 해외 메모리 흐름입니다. 엔비디아와 TSMC는 강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이닉스도 힘을 받아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크게 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이 메모리 가격 피크를 걱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AI 때문에 고성능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왔습니다. HBM은 부족하고 D램과 낸드 가격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혹시 내년부터는 가격이 꺾이는 것 아니야? 중국 업체들이 공급을 늘리면 부담이 생기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이 나온 겁니다. 마이크론이 밀린 건 단순히 미국 종목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이닉스 투자자도 같이 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결국 메모리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HBM은 특별한 메모리이지만 큰 틀에서는 메모리 가격과 공급 사이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조정은 국내 수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메모리 고점 논쟁이 다시 나온 것도 같이 반영된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메모리 고점 걱정이 나온다고 하이닉스가 바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HBM과 일반 메모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D램과 낸드는 가격 사이클을 많이 탑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꺾입니다. 그런데 HBM은 조금 다릅니다. HBM은 그냥 많이 찍어내면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고객사 검증이 필요합니다. 수율이 중요합니다. 패키징 구조가 중요합니다. GPU와 붙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납기와 품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메모리 가격이 흔들린다고 해서 HBM 프리미엄이 바로 무너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싸게 있을 때는 작은 악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오른 뒤에는 작은 걱정도 크게 반영됩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좋은 구조는 살아있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외 메모리 피크 논쟁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하이닉스를 아직도 그냥 메모리 회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하이닉스를 볼 때 디램 가격이 오르나 낸드 가격이 살아나나 재고가 줄었나 이런 걸 먼저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시장은 하이닉스를 AI 서버 시대의 핵심 부품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HBM이 있습니다. HBM이 뭐냐?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 옆에 붙는 초고속 기억 장치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AI 시대의 엔진이라면 하이닉스의 HBM은 그 엔진에 데이터를 계속 밀어넣어주는 공급 라인입니다. 엔진만 좋다고 차가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연료가 들어가야 하고 공기가 들어가야 하고 열도 잡혀야 합니다. AI 서버도 똑같습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데이터를 제때 주고받지 못하면 성능이 막힙니다. 그 병목을 풀어주는 게 HBM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는 겁니다. 오늘 주가가 빠졌다고 이 구조가 바로 깨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믿더라도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면 검증은 필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검증이 나온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 봐야 할 뉴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추진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에도 이름 올린다 이런 뉴스가 아닙니다. 돈의 길을 넓히는 뉴스입니다. 주식은 좋은 회사라서만 오르지 않습니다. 그 좋은 회사를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와야 오릅니다. 한국 시장에 직접 들어오기 어려운 해외 기관도 있습니다. 미국 상장 종목을 더 편하게 사는 자금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 편입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는 건 AI 메모리를 사고 싶은 글로벌 자금이 하이닉스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질문도 나옵니다. 상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새 주식이 발행되는 건가? 기존 주주에게 부담은 없나?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주가가 흔들리는 날에는 미국 상장 뉴스도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이 뉴스를 글로벌 자금 유입의 길로 보는지 아니면 단기 구조 확인이 필요한 뉴스로 보는지 그 반응을 봐야 합니다. 오늘은 후자도 같이 섞였습니다. 좋은 뉴스가 있어도 주가는 먼저 쉬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TSMC와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HBM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HBM은 혼자 팔리는 제품이 아닙니다. HBM은 GPU 옆에 붙습니다. 그 GPU는 대부분 TSMC 같은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집니다. 파운드리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 칩을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를 합니다. TSMC가 GPU를 만듭니다. 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고급 패키징을 통해 이 부품들이 하나처럼 붙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라도 삐끗하면 고객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TSMC의 연결은 단순한 침묵 뉴스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하이닉스가 자기 자리를 더 깊게 박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HBM은 하이닉스 혼자 잘한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고객사, 파운드리, 패키징, 베이스 다이, 패스트, 납기, 수율 이게 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TSMC와의 연결은 하이닉스 프리미엄을 지키는 데 중요한 변수입니다. 오늘 주가는 빠졌지만 공급망의 큰 그림까지 무너진 건 아닙니다. 다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 좋은 그림도 더 냉정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젠슨왕 뉴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젠슨왕이 한국에 와서 방송에도 나오고 야구장에도 가고 한국 기업들과 만나는 그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국은 AI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로봇과 전장, 냉각 쪽으로는 LG전자와 현대차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AI 모델 쪽으로는 네이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왕의 한국 행보는 그냥 유명인이 한국에 온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치를 다시 보여주는 이벤트입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젠슨왕 뉴스는 불쏘시개입니다. 불을 확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타려면 장작이 필요합니다. 장작은 실적입니다. HBM 공급입니다. 고객사 검증입니다. 수율입니다. 마진입니다. 외국인 수급입니다. 불쏘시개만 있고 장작이 없으면 주가는 잠깐 타오르다가 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밀린 건 시장이 바로 이걸 묻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이벤트는 알겠어. 그런데 이 가격 위에서도 실적이 따라올 수 있어? 이 질문입니다. 삼성전자와의 구도도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현재 HBM 시장에서 먼저 점수를 받은 구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단순히 하이닉스를 뒤쫓는 회사처럼 보면 안 됩니다. HBM은 점유율 하나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특히 차세대 HBM으로 넘어가면 성능, 고객사 테스트, 수율, 양산 안정성, 베이스다이,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트까지 다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도 있고 베이스다이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테스트까지 묶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 샘플을 내놓고 공급망 전체를 묶으려는 흐름을 보이면 그건 하이닉스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걸 무조건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작으면 경쟁자가 늘어나는 게 부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때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 산업이 메인 부대가 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하려면 더 많은 걸 증명해야 합니다. 수율, 고객사 선택, TSMC와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의 자리,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따라와도 유지되는 마진, 이게 앞으로 핵심입니다. 오늘 조정은 이 경쟁 구도까지 시장이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시황 전체를 보면 하이닉스 하나만 빠진 장으로 보면 안 됩니다. 코스피 전체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고 갔고 그 주변으로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 로봇,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수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 시장 안쪽은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형주 몇 개만 강하고 나머지 종목은 약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수 착시라고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밀렸다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로 갔는지, 반도체 장비주로 갔는지, 전력 인프라로 갔는지, 아니면 그냥 차익 실현 후 현금으로 빠졌는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쉬는 동안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가 살아나면 시장은 아직 AI 인프라 흐름을 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도 밀리고 삼성전자도 약하고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도 같이 무너지면 그때는 AI 반도체 수급 자체가 식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보유자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무조건 팔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버틸 장도 아니었습니다. 큰 구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HBM 수요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밀려난 것도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과열은 분명히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는 중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중심 물량은 HBM 큰 흐름이 살아있는 동안 가져가는 물량입니다. 대응 물량은 급등 이후 과열 구간에서 일부 줄였다가 건강한 눌림이 나오면 다시 보는 물량입니다. 오늘처럼 210만원대 초반까지 밀린 날에는 다음 장에서 오늘 저점 부근을 지켜주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다음 장에서 오늘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거래량이 줄면서 버티고 다시 220만원대 위로 올라오려는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아직 하이닉스를 놓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중심 물량을 쉽게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흐름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오늘 저점 부근을 다시 깨고 거래량이 커지고 장중 반등이 약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진다면 그때는 일부 줄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고점을 못 넘고 윗꼬리만 반복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시장이 좋은 뉴스를 이미 많이 반영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처럼 강한 종목은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상승의 질이 나빠질 때 줄이는 겁니다. 상승의 질이 나빠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뉴스는 좋은데 주가는 못 간다. 거래량은 터지는데 종가는 밀린다. 외국인과 기관이 빠지고 개인만 받는다. 하이닉스가 쉬는데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무너진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빠졌다고 바로 사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최근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시총 1조 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HBM 대장주라는 말이 붙고 미국 상장 추진까지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빠졌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빠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쉬는 건지, 거래량이 커지면서 큰 돈이 빠지는 건지, 아래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주는지, 개인만 계속 받아내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신규가 볼 수 있는 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점 부근을 지켜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거래량이 줄면서 버티고 다시 220만원대 위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면 분할 접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점 돌파 이후 안착 자리입니다. 다시 고점을 향해 갈 때 그냥 따라붙는 게 아니라 돌파 후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격을 찍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시장이 인정하는지는 그 위에서 누가 사주는지로 확인됩니다. 신규 진입자가 가장 피해야 할 건 놓칠까봐 사는 매수입니다. 빠질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반등하면 놓칠까봐 사는 패턴.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좋은 종목도 나쁜 자리에서 사면 계좌는 흔들립니다.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내가 들어간 자리가 너무 뜨거우면 작은 조정에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오늘처럼 밀린 날 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다음 장에서 저점을 지켜주는지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다시 올라올 때 수급이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덜 먹어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나쁜 자리에서 사서 긴 시간 고생하는 겁니다. 장비주 흐름도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HBM에서 강하면 결국 장비와 소재, 패키징, 테스트 쪽으로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려면 공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HBM 수요가 늘어나면 D램 투자도 봐야 하고 후공정도 봐야 하고 패키징도 봐야 하고 검사와 테스트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쉬는 날에는 한미반도체,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후공정과 패키징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쉬는데 장비주가 살아난다? 그럼 시장은 하이닉스가 끝났다가 아니라 하이닉스 이후 돈의 길목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도 쉬고 장비주도 같이 무너지면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필요한 건 기준입니다. 지금처럼 하이닉스가 시장의 중심에 서고 삼성전자까지 같이 움직이고 반도체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돈이 번질 때는 종목 이름만 보고 따라가면 늦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삽니다. 조금 오르면 비싸 보여서 못 삽니다. 그러다가 뉴스가 쏟아지고 커뮤니티에서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유튜브마다 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서야 손이 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그 자리가 가장 뜨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하이닉스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과 대응 기준을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대응 기준표,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관찰 리스트,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하이닉스 사세요,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로 번지는지, 내가 보는 뉴스가 이미 늦은 뉴스인지, 아니면 아직 다음 순환매가 남아있는 흐름인지, 이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료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복귀의 핵심은 이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은 많이 오른 주도주가 가격을 다시 확인받은 날입니다. 현재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왔다는 건 단기 차익 실현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 오늘 저점 부근을 지키는지 220만원대를 다시 회복하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삼성전자와 장비주로 돈이 번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큰 흐름이 살아있는 동안 중심 물량을 너무 쉽게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점 아래로 다시 밀리고 거래량이 커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지면 일부 비중 조절이 맞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오늘 빠졌다고 바로 따라갈 게 아니라 저점 방어와 수급 회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망자는 하이닉스 하나만 보지 말고 삼성전자, 장비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무너진 게 아니라 시험받은 날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했는지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저점을 지키고 반등하면 건강한 눌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점을 깨고 수급이 빠지면 조정을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기준 없이 보는 겁니다. 오르면 따라가고 빠지면 겁먹고 다시 오르면 또 따라가고 이러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계좌를 맡기게 됩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과 AI 서버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제부터는 더 까다롭게 봐야 합니다. 뉴스가 좋은지보다 그 뉴스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외국인이 이 가격을 계속 인정하는지, 삼성전자와 장비주로 돈이 번지는지, TSMC와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하이닉스의 자리가 더 강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이닉스가 오늘 조정을 딛고 다시 고점에 도전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하이닉스가 쉬는 동안 돈이 이동할 수 있는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 흐름까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